예,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언제나처럼 목요일의 2부는 삼바 리듬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인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행전 비대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예. 아니 어제는 분명히 여름이었는데 네. 예? 오늘은 또 추워졌어요. 예? 아유 그냥 뭐 기후도 이게 예측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게 많죠. 지금 송영길 대표가 과연 올 것이냐 뭐 이거 예측해야 되고 아이고. 예측할 게 너무나 많은데 기후마저도 이 예측을 잘 못하게 하네요. 예. 네. 자 지금 일단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식에서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돈봉투 이용 얘기하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경 부대변인께서? 누가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4.19 기념사라는 것은 1960년 학생들과 시민들이 일어난 거였었죠. 독재에 항거했던 그 4.19 열사들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네. 피로 지켜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그런 부정적인 어휘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었고요. 이런 대통령도 없었다. 정말로 이상한 어휘들이 많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기꾼, 막 가짜 뉴스, 거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많이 외치시는데요. 근데 아십니까?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도요.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자유를 강조하면서 이것을 뭐 방종하는 것은 또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목숨까지 잃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4.19 이거마저도 정쟁으로 이렇게 악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대통령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뭐 갑자기 현장에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4.19 갑자기 들어갔대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현장에서. 보여요? 그런데 1960년도에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일부 기사에 그런 게 있어요. 그 1960년도에 4월 19일 4.19는 사실 혁명이었죠. 4.19 혁명은 전초가 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1960년도에 3.15 부정선거가 시발점이 됐죠. 이번에 이것을 구태여 넣은 것은 당시 3.15 부정선거 때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권이 돈 뿌리고 투표함 바꿔치기 하고 하면서 대대적인 부정선거하고 4.4 5.2 선거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승만 정권의 하야로 갖고 왔죠. 저는 이것이 구태여 들어가야지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2심 송심 부정선거 의혹 이것을 파헤치자는 겁니다. 전당대회에서 돈이 뿌려진다. 저희도 2월에 전당대회를 했지만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2008년도 그때 박희태 저희 당이 그것 때문에 전당대회죠. 예. 정말 부끄러운 짓이고 이후로 저희 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서고 당사도 다 헌납하고 천막 당사로 옮겨갔습니다. 아니, 천막 당사는 그때가 아니고 차떼기 때문에. 차떼기 때문에 갖고 네, 당사 다 헌납했죠. 죄송합니다. 네. 차떼기 뭐 등등. 저는 2심 송심 부정선거 의혹을 지금 지울 수가 없고요.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간판을 내리는 전초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돈봉투, 돈에 의한 매수를 강조한 이유는 전당대회에서 난무한 돈봉투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4.19 혁명은 갑자기 일어난 예. 것이 아니라 3.15 부정선거 때문에 촉발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짧게 좀 예, 말씀드리면요. 그 4.19 그러니까 현재 야당을 비판하는 대통령의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점이 있으면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4.19 기념사와 4.19 열사들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요. 조금만 철학이 있다면 역사 앞에서 조금만 겸손할 수 있다면 이걸 분리해야 되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고 그건 생각합니다. 아니고요.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3.15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의 연장선에서 뛸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지지율은 분명한 왜 이렇게 역사입니다. 떨어지는지를 왜 아셔야 될 것 4.19 같습니다. 혁명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3.15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그날 촉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민주당 내에서 전당대회에서 송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심 송심 부정선거 의혹이 결국 민주당에 간판을 내릴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어쨌든 돈봉투 의혹, 예,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어제 제가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그걸 물어봤거든요. 혹시 통화한 적이 있느냐. 지금도 이 네이버 정치에서 가장 주요 뉴스 헤드라인 뉴스로 떠 있는 건데 박주민 의원은 뭐 본인이 직접 통화는 안 했지만 이렇게 접촉해본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안 올 거고 조기규가 안 할 것 같다 뭐 이러더라고요. 자, 이경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이게 안 오면 더 좀 힘들어지고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실은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이 대통령이 탓하는 거, 여론조사 탓하는 거 이거요? 그거였었는데요. 네,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왜냐하면, 많았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 네. 배분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요. 송영길 전 대표께서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셔야죠. 이 내막은요, 모릅니다. 검찰에서는 알겠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노출록에는 명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왜 20명 나왔던 그 의원들 명단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의원 중에는 최초 이거를 유포자, 나는 아닌 건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최초 유포자를 어젠가요? 그제 이것을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 20명 중에서는 또 여러 명이 이렇게 내가 수사 의뢰를 하겠다. 고소를 그거는 하겠다. 거의 그러니까 찌라시죠 뭐.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네, 않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검찰의 정치적인 어떤 수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를 봤을 때 패턴을 봤으면 그렇게 의심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보호한다거나 재해석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민주당 내에서도 자체 수사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수사가 많이 아니라 조사. 자체 조사가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지만 그래도 자체 조사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많은 얘기들이 분분하지만 저는 자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셀프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다. 아니 이런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맞아요. 이제는 그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먼저 시작했다면 역풍이 엄청나게 나올 먼저 텐데. 시작했다면 그런 비판 프레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시작을 해도 그런 비판 프레임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그래서 해야 된다.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근데 조기 교육할 것 같으세요? 안 할 오셔야죠. 오셔야죠. 오시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당사자가 어떻게 밝히셔야 오게 되죠. 해요? 본인이 안 오겠다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죠. 그분께서도 정치를 여기서 끝내실 게 아니라면은 오셔야죠. 만약에 본인도 생각이 있지 오시면 정치가 안 끝나나 않으시겠습니까? 보죠. 예. 그분의 송영길 대표의 정치가 오시면 안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10월 달에 구속되고 이건 오비락일 수 있어요. 11월에 바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송영길 대표가 파리로 출국했었을 때부터 굉장히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강하게 오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불만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미 3만 건에 대한 녹취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녹취가 일부분 한 5천 건 정도가 지금 녹취가 풀어졌다고 해요. 2016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만 건의 녹취입니다. 그리고 그 녹취는요.
그것이 지금 대중한테 공개된 특히 이제 JTBC에서 독점 취재를 많이 했죠. 그것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변호사 측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손절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께서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비슷한 패턴인데 이재명은 죄송한데 조금 아까 송영길 전 대표가 출국하는 시점하고 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10월달에 구속이 됐고요. 저거는 이거 오비락이라고 했어요. 오비락이요? 오비락이지만 아무튼 뭐 11월에 송영길 전 대표가 출국을 하시죠. 그리고 자 보세요.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대장동 사건 등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그 김문기 씨를 손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배신감을 느껴서 유동규 씨가 폭로를 시작을 했죠. 이것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께서 이정근의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손절을 하니까 이정근 그쪽의 변호사 측에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고 이미 검찰에서 상당 부분 다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녹취가 어떻게 나왔냐. 검찰에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요. 그것을 카피하고 돌려줬습니다. 돌려준 것에 지금 녹취가 다 풀어져서 나오는 것이 변호사 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각 언론사에 뿌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민주당에서 이것이 뭐 검찰에서 푼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정근 씨의 변호사들이 녹취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기사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정근 씨가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의 파장은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3만 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5천 개 풀어졌대요. 이것의 파장은 어디까지 갈지 두고 볼 일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 그래도 네, 두고 볼 3만 건 일이죠. 이거 언제 다 푸나 했는데 풀겠죠. 9천 건 풀었으면은 지금 며칠만 있으면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으로 이게 이제 다행이다라는 그리고 생각이 이게 이제 들고요. 부패.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모르겠어요. 이것을 그 송영길 대표가 왜 개인의 일탈이라고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민주당에서도 이것은 그때 전당대회 때 한 대표의 그 캠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민주당에서도 저 같은 대변인실에 있는 저 같은 입장에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뭐 개개인적으로 전부 모두 다 민주당원 아니면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저같이 뭐 대변인실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이걸 궁금해한 상황입니다. 이거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맞아요. 뭐 3만 건이니 뭐 5천 건 공개가 됐다라고 해도 금액이 지금까지는 9천만 원입니다. 저는 금액이 여기서 작다는 얘기는 안 드릴게요. 금액이 뭐 작더라도 그 금액은 중요한 핵심이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금액이 작더라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제가 민주당의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는 민주당에는요 이게 왜 필요한가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대의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의원제. 그러니까 지금 16,000명 정도가 대의원이고 권리당원은 네. 아니 고평가제도에서 대의원 좀 줄이고 당원 목소리 높이자는 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대의원 제도를 저는 아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253개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 지역구마다 계산해 보면은 대의원이 한 60여 명 됩니다. 그런데 대의원 한 명이요. 권리당원의 60명의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가 있으면은요. 권리당원보다는 대의원에게 집착을 하고 만나서 밥도 뭐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의원 제도가 아예 폐지가 된다. 그럼 150만 명 권리당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10%나 되는 당원들을 언제 다 만납니까? 그럼 이런 불필요한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무조건 여기서 말씀을 좀 세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솔직히 송영길 전 대표께서 와서 이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검찰의 수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걸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경 부대변인의 생각이 잠깐만요. 이것을 민주당의 쇄신의 기회다라고 이것이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길 바라요. 당의 쇄신 문제와 부정선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부정선거는요. 엄정한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이승만 때는 사형 선고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는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 잘못이 있다면 쇄신 문제가 아니라 네네. 부정선거 아니요. 문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얘기할 또 필요는 하나, 없고요. 그래서 금액을 잘못이 있으면 출당이든 그래서 탈당이든 하는 그냥 것이고 출당 그럼 탈당으로 민주당이 끝나고 개선해서 않고요.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는데 그게 왜 쇄신을 잘못입니까? 하든 말든 자 이것은 쇄신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가 문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금액 뭐 8천만 원 9천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스폰서 강 씨, 스폰서 김 씨 또 어나더 스폰서들의 이름이 계속 녹취록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9천만 원으로 단정할 수 없죠. 더 중요한 자. 거 제가 요건 꼭 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가능했었던 구조를 제가 거꾸로 이경 대변인께서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셔서 놀랐는데요. 당시에 민주당 전당대에서 전당대회가 될 수 예.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가장 큰 비중인 45%가 대의원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의원들만 매수하면 당대표가 쉽게 될 수 있는 선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 권리당원이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졌습니다. 그런데 45%의 가장 큰 비중이 대의원표에서 송영길 대표가 1등을 했어요. 제가 예. 들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대의원제도 그래서 바꿔줘야 된다라고 대의원 말씀드렸습니다. 제도를 바꿔야 네.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치는 구조 것이 자체를 아니라 알겠습니다. 개선을 해야 자 되는 게 맞지 대의원 제도 않습니까? 때문에 예. 부정선거가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말씀 이경 드린 부대변인이 거예요. 똑같은 말씀해 주셨고 그 작년 9월 30일에 정철승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대요. 만약 이정근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이정근 위원장은 타깃이 아니라 구속된다면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실만은 미리 알려준다. 이렇게 적었었다라는 기사가 지금 세계일보 4월 19일 날 오늘이죠. 이 기사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라고 보세요? 이게 작년 9월 30일에 올렸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피바람이 부는 것인지 솔직히 글쎄요. 알 수가 없죠 아주 지금. 근데 이게 도대체 네. 저도 제가 지금 작년에 이제 비대위원 할 때요. 네. 당에서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면 잠깐만요.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정근식 털면 다 나온다. 근데 저희도 이제 그때부터 알았어요. 지금 있잖아요. 네. 이제 요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할 얘기가 많아요. 네, 네. 지금.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실현 당번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실현 당번제? 예, 돌아가면서 이 당번이 아마 되면 실현을 해야 되는 예, 이런 정언데 진짜 그게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농담이죠.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야단나잖아요. 지금 아 여기. 그럼 태영호 의원께서는 태영호 최고께서는 당번을 아주 자주 맡으셨나 봅니다. 근데 요새 지금 태영호 의원은 지금 나오진 최고위원도 안 나온다. 최고위원 회의에 네, 안 안 나온다며요. 나오셨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잦은 사퇴론도 나오거든요. 이 김재원, 태영호 일단 이 설화의 반복도 이게 사실은 웬만한 이게 이 설화의 반복에다가 정광훈 목사라는 분까지 가세가 돼가지고 지금 막 야단 법석인데 자 이경 부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그 실언이나 망언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께서는 좀 수준을 너무나도 좀 벗어났죠. 그리고 역사 왜곡되는 거, 그리고 북한에서 배웠다면서 제주 4.3 그 얘기도 했었고요. 김일성의 지령이었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까지 통일 전선에 전략에 당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도 일본이 고유 영토다라는 그 2023년 그 외교 청서에 대해서는 이거 무슨 일본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태영호 의원은 그냥 접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런 분이구나.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선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럼 국민의힘에서 태영호 최고위원을 뭐 자진 사퇴를 한다든지 뭐 하다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고위원직에서는 내려가도록 아니면은 당에서 잠깐 나가도록은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보여주셔야지만이 중도층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이분은요. 중도,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범주 밖으로 막말을 너무나도 하셨습니다. 오늘 예. 이제 뭐 김현희 글쎄 저는 구태여 변명하고 의원님. 싶지 않지만 동아일보의 김순동 논설위원께서 김구 정치인에 대해서 뭐 재평가한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역사에 대한 평가는 어렵고요. 자 이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황정근 윤리위원장 임명했습니다. 당 쪽에서는 딱 한 사람 이제 연락책으로 전주 의원이 윤리위원으로 내정이 됐고요. 저희는
당무감사위원과 윤리위원은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아무도 몰라요. 저희들도 몰라요. 연락처도 몰라요. 저희는 그때 잘 아시다시피 황정근 씨, 이양희 본부 다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이렇게 사고 친 사람들이 있을 적에 윤리위원회라도 엽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에 당대표도 관여를 못해요. 그 제명이 됐든지 뭐 1년 당원권 정지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어떤 식의 예. 조치가 나올 겁니다. 예. 더 웃기는 건요. 민주당은요. 시간이 다 또 돼가지고 여기서 김은겸 민주당 씨가 탓을 또 하시려고요. 그렇게 시간이 다 청담동 됐습니다. 가짜 뉴스를 해도요. 자체 정화 그 기능이 없어서 얘기가 이쪽에서 윤리위에 항상 이쪽으로 가네. 네, 윤리위에 그러니까요. 넘길 시간이 다 생각도 안 돼가지고 해요. 오늘 말씀 네. 언제까지 여기까지만 탐방하실 듣겠습니다. 겁니까? 근데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 얘기를 하다가 또 글로 가네. 저희는 자정 오늘 두 분 능력이라도 말씀 있다는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듣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김행전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